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2019년하고 비슷하게 날 거라고 그랬지. 그럼 2019년은 어때? 이거는 대량 채용 첫 해. 그럼 대량 채용 첫 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? 지원자는 어때?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에서 갑자기 채용 인원이 폭증하는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될까? 알잖아, 이거는. 그럼 2019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때요? 이거는 추가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. 그럼 추가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?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서 뭐예요? 사람들을 다 채우지를 못했다는 거야. 왜 못 채웠겠어? 꽈락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잖아.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 25년이다 라고 하면 지원자 수가 어때요? 지금 감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량 채용이에요. 그러면 출제위원들이나 국방부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?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. 그쵸? 이때 또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어때? 또 채용 인원을 못 채워가지고 12월 달에 또 이 짓을 해. 야, 한 번 시험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또 그 짓을 또 하려고 해봐. 그래서 어때? 지금 쉽게 출제된다라는 거죠. 쉽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. 이것까지는 내가 말했지. 쉽게 출제한다는 말은 뭐냐. 이걸 이제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. 두 가지 방식이 있어. 자,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과락 방지 문제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. 그러면 교수님이 어때요? 자기가 내고 싶은 문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겠어요? 1번이겠어요? 2번이겠어요? 몇 번일 것 같아? 그렇지. 과락 방지 문제를 만약에 10개 정도 주면 어때? 40점만 맞으면 넘는 거니까 나머지 15문제는 어때? 자기가 내고 싶은 문제를 어때? 어렵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. 제가 이제 예전 기출문제들을 봤더니 주로 이제 정보사회론에서는 어때? 이 방법을 주로 썼었다라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여러분, 언제나 뭐가 중요한 거야? 대응 전략이 중요한 거지. 대응 전략. 그러면 일단 대응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? 과락 방지 문제는 반드시 맞춘다. 그치? 이건 반드시. 두 번째, 쉽게 출제한다는 말도 고난도 문제도 출시제에 될 수 있는 거잖아. 그치?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? 이게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야. 이해했지? 근데 그냥 밀면 안 되지? 이거 이제 답안지를 보고 나서 어떤 번호의 숫자가 제일 적은지를 보고 그 번호로 밀어야 되겠죠.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들은 어떤 번호를 찍어도 특별히 운이 좋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. 그냥 뭐예요? 지금 6667 이게 뭐예요? 이거는 그 다음에 어때? 5677 요렇게 어때? 비슷하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. 문제 숫자를 비슷하게 내니까 내가 가장 안 나온 번호로 밀면 두 문제는 더 맞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꼭 기억해. 올해는 이제 이렇게 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응 전략은 과락 방지 문제는 반드시 마치고 고난도 문제는 한 번으로 민다라는 거죠. 작년에 정보사회론 과락 받은 사람들도 너무 문제가 어렵고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생각이 안 난 거지. 그분들도 모르는 문제 한 문제로 찍었으면 과락은 안 맞았을 거란 말이야. 꼭 기억해야 돼, 이거.